안녕하세요. 주은현입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중년기 수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이 물론 전 연령에 따라 있기는 하지만 중년기부터 시작되는 불면증의 원인이 가장 뚜렷하고 가장 많고 저희 수면 클리닉에 오는 열의 7명이 불면을 주소로 옵니다. 불면증은 양상을 모아놓은 거예요. 첫 번째, 잠들기 어렵다. 그다음에 자주 깬다. 화장실도 포함돼요. 야뇨도. 또는 잠은 잘 잔 것 같은데 다음날 피곤하고 잠의 질 떨어지는 것 같다. 이거 몽땅 다 불면증입니다. 그런데 만성 불면 장애라는 진단명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증상, 조합이든 단독이든 간에 이 증상으로 인해서 낮에 활동이 힘들고 그 증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되면은 만성이란 말을 붙입니다. 만성 불면증 장애는 원인이 다양해요. 그래서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원인 4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정신생리성 불면증. 한마디로 말해서 예민한 사람, 뇌가. 특별히 못 잘 이유가 없고 깨우는 원인이 불명한데 자꾸 깨면서 잠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고 예민해 못 잔다고 호소하는 분, 이런 뇌, 잠들기 어렵고 힘든 거, 이게 정신생리성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개안타가 갱년기부터 시작되는 불면증, 또 하나의 카테고리. 세 번째, 전강에서 말씀드린 수면호흡장애로 인한 불면증.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전강에서 말씀드린 하지 불안 증후군 또는 주기적 다리 떨림증 때문에 못 자는 거.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47세 여자 환자고 주부입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깬다. 아주 흔한 이런 불면 증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수면 클리닉에 오시면 제가 물어보죠. 병력과 여러 가지 정보를 먼저 물어봅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초진 때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답변이 이러합니다. 저는 원래 예민하고 잠기가 밝아요. 원래 그랬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럭저럭 잤는데 3년 전 갑자기 남편이 퇴직하면서 경제적 문제가 생겼고 자녀가 이제 대학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시부모님이 치매가 돼서 그 케어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지금 초조합니다. 폐경은 아직 안 됐지만 갱년기 증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호르몬 치료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예민하기 때문에 카페인 안 먹어요. 고지혈 저 생겨서 약 먹습니다. 예전에 개인병원 갔더니 잠 못 잔다니까 멜라토닌도 줬고요. 수면 환경으로 남편이 코 너무 많이 골아요. 같이 못 자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 습관을 그 다음에 물어봐요. 본인 수면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어떻게 자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기분장애 있으신 분들이 본인의 잠을 낮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자 말만 듣고 약을 주거나 치료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수면 습관을 여쭤봅니다. 또 하나, 설문지해요. 설문지는 잠 못 드는 것 때문에 주간 활동 혹은 밤에 너무 얼마나 힘든가를 보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침이 좀 달라지는데요. 불면도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심하다, 약하다, 정량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이 왔을 때 불면증만 보통 얘기하는데 동반되는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는 말 잘 못하세요. 그게 보통 9가지 정도를 나눠서 제가 질문을 yes와 no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대답을 하면은 수면호흡장애나 불면, 사건 수면, 다리 떨림증 같은 흔히 수면 클리닉에서 볼 수 있는 질환을 다 저희가 사전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관적 다 물어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자고 몇 시간 자고 이거를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수면 일기로 볼 수도 있고요. 액티그래피라는 활동기 혹은 스마트워치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봤더니요. 아까 그 수면 설문, 본인의 어떤 증상에 대한 설문지를 봤더니 자다가 2번 이상 화장실 간다. 그리고 잠들기 어렵다.
깊은 잠 없이 선잠 잔다에 다 예스를 체크하셨고 나머지는 없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잠을 그렇게 못 잔다고 하는데 낮에 안 졸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면 정도는 중등도 이상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활동기, 액티그래피로 측정한 수면 시간대랑 수면 시간을 봤더니 생각보다 규칙적이시고 그리고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반 정도니까 말씀한 대로 수면 시간도 짧은 게 맞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수면의 품질을 평가하려면 그러니까 수면 단계니 수면 각성의 원인이니 호흡 이런 거 다 보려면 이런 불면증 환자한테 사실 더 수면다운 검사는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봤더니 불면의 원인 되는 뚜렷한 수면 질환은 동반되지 않았고 그냥 불량한 수면 품질, 그러니까 자꾸 깨고 잠드는 거 오래 걸리고 수면 시간 짧고 특별히 원인 없이 그렇게만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만성 불면 장애 중에 정신생리성 불면증, 아까 제가 뇌가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케이스였고 그런데 갱년기와 스트레스와 기분 장애 때문에 악화됐던 케이스로 저희가 진단은 했습니다. 두 번째예요. 58세 여자 주부입니다. 같은 증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조금 달라요. 본인은 원래 매우 잘 잤다는 거예요. 근데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 증상이 생겨서 힘들었고 그때 남편과 갈등이 심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불면이 확 생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폐경기 증상이 소실되었고 남편과의 갈등도 봉합되었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없고. 나 너무 문제 없는데 불면만 남았다는 겁니다. 잠만 잘 자면 소원이 없겠다라면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지를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합니다. 그리고 땅거미가 지면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잠 못 자면 어떡하지? 잠에 대한 공포. 수면 습관을 물어봤더니 현재 자려고 눕는 시간이 밤 9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침대에 나오는 시간이 8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워있는 시간이 11시간이죠. 근데 그중에서 몇 시간 주무신 것 같아요? 여쭤보면 11시간 누워있으면 뭐해요? 한두 시간도 못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합니까? 잠이 안 오는데 누워있는 거예요. 뜬 눈으로 세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장실을 3번, 4번 왔다 갔다 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원래 잘 잤잖아요. 그때는 몇 시에 주무셨어요? 그때는 11시부터 7시? 6시? 그 정도 잤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때보다 더 누워 계시죠? 더 길게 잠도 안 오는데? 아니 잠을 못 자니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있어야지. 그래서 액티그래피 활동기로 측정했더니 정말 수면 시간이 길어요. 이게 다 잤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한 대로 누워있는 걸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이 왔다 갔다 불규칙한 거죠. 여쭤보면은 왜 이렇게 어떤 날은 7시에 자고 어떤 날 11시에 자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 잠이 안 오니까 늦게 자고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일찍 자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하더라. 그래서 이분도 수면호흡 장애가 없었지만 수면다운 검사했더니 깊은 잠 안 나오고 얕은 잠만 자다 깨는 그런 불면 전형적인 정신생리성 불면증 양상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앞에 두 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결이 달라요. 똑같은 만성 불면 장애인데 이 만성 불면 장애를 발생시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론이 있습니다. 3P, 3P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병전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날 때부터 예민해요. 전 원래 잠이 짧아요. 자주 깨요. 잠기 밝아요. 아니면 저는 아주 무뎌요. 아무 데나 가면 잘 자요. 이런 게 병전 성격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닥터 스필만이란 분이. 이런 기질적인 요인이 있고 여기에 아까 폐경, 스트레스, 갈등 뭐 이런 어떤 갑자기 생긴 유발 요인이 있어서 갑자기 어떤 역치 이상으로 불면을 확 끌어올린다. 그런데 보통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은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 환자처럼 잘못된 습관 수면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 불면이 지속돼서 만성으로 가더라. 이게 그 유명한 3P 이론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원인 없이 잠 잘 못 주무시는 만성불면장애 중 정신생리성 불면증에서는요. 최선의 치료법은 불면증의 인지, 행동, 치료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환자부터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분은 원래 예민하고 잠기 밝은 병전 성격이 높은 각성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는 시간 결정했잖아요. 12시. 그러면 그 전에 10시부터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나만의 공간, 아늑하고 조용하고 캄캄하고 거기서 이렇게 나를 스스로 이완시키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 위생도 중요해요. 이분은 자기 전에 핸드폰 계속 하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밖에 가로등 빛이 다 들어왔대요. 암막 커튼 치게 했고요. 핸드폰 못 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각방 치료예요. 남편분이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분을 수면호흡장애로 치료를 시키던 아니면 각방으로 하든 그래서 분리해서 각성도를 줄이는 걸 했고 두 번째는 이분이 유발 요인, 아까 3P 유발 요인이 뭐냐면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활동량이 없어요. 운동은 고사하고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하면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써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수면 욕구를 떨어뜨려요. 잠을 못 자게 한다고요. 그래서 갱년기에 맞는 여성 호르몬 치료도 권유했고 운동을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활동량이 늘어야 잠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발 요인에 대한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분, 나는 원래 잘 자요. 기질 요인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3P 중에 지속 강화 요인.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고 누워서 잠이 안 오는데 계속 누워서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잠을 더 안 오게 하는 행위를 한 것. 그래서 이거의 솔루션은요. 첫 번째는 수면 제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9시부터 8시까지 11시간 누워있던 것을 쫙 줄입니다. 그래서 밤 12시, 원래 병전에 잤던 시간 비슷하게 가면 돼요. 잘 잤던 그 시간대로 12시부터 6시로 6시간으로 줄이니까 환자가 항의하고 난리 났어요. 난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산다.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도 줄이면 어떡하느냐? 이게 잘못된 인지죠. 그걸 바꾸는 거예요. 누워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잠의 효율은 올라갑니다. 너무 피곤하면 낮잠을 허용하겠습니다. 30분만. 굉장히 좀 엄격하긴 한데요. 이 연령대는 할 수 있어요. 중년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제한을 하고 자극 조절이라는 것도 같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침대를 유일하게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만 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년기는 다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도 거기서 먹기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유의 공간이 아니에요.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다가도 잠이 안 오면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다른 활동을 하면서 졸릴 때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헛갈리는 게 피곤함과 졸림을 헛갈려요. 피곤함은 에너지가 적은 상태고요. 졸림은 깨어있기가 어려운 거죠. 침대로 가는 거는 졸릴 때 가는 거예요. 피곤할 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자극 조절까지 따라 하시도록 하면은 굉장히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이분 잘 따라했어요. 될 때까지예요, 사실은. 될 때까지. 사실 이분이 지금 잠 못 잔 게 몇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도 그 정도의 시간을 긴 호흡 가지고 가셔야 돼요. 3개월 이상 한다. 반드시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보상으로요. 이렇게 수면 제한으로 쫙 줄였잖아요.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면 효율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 한 가지만 드리면 규칙적인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불면증 환자 그거 잘 못해요. 왜 밤에 잘 못 자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고 밥도 제때 안 먹고 활동 안 하게 되고 더 처지고 밤에 저녁에 정신이 말똥해지고 악순환. 먼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전체 수면 시간은 평소에 75에서 80으로 제한한다. 아까 그 얘기예요. 수면 제한.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서 몇 시간을 자건 걱정하지 않는다. 6시간 누워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 저 2시간도 못 잤어요. 됐습니다. 누워있는 시간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수면 시간은 늘어나요. 그리고 자고 깨는 시간뿐만 아니라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도 다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생체 시계가 인지를 해요. 걱정 노트 쓰는 것도 있어요.
걱정이 그렇게 많대요. 머리채 자려고 누우면 머릿속에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온갖 쓸데없는 걱정으로. 그럼 도로 나와요.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일기를 써요. 걱정 노트. 나의 걱정 무엇인가? 1번. 내가 이렇게 못 자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2번. 우리 아들 결혼 못했는데 큰일 났군. 뭐 이런 거. 근데 막상 써놓잖아요. 되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잠을 못 자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다 걱정을 착 내려놓고 가뿐한 마음으로 들어가 주무시면 됩니다. 걱정 노트 추천드려요. 중년기 수면 장애는요. 불면증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갱년기를 기점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시점인데 특히 병전 성격, 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스트레스, 사건, 사고, 또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진료 검사 상담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방문하셔서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꾸준히 장기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